자, 지난 시간에 암모니아하고 프레온 냉매가 아까 수분하고 결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거 있었죠? 네. 정리해보면은 암모니아는 수분과 결합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과 흙을 찾아냅니다. 네, 수분과 용해가 돼요. 녹아버려요. 스며드는데 800배까지도 스며들어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물 1리터에 암모니아가 800리터까지도 스며든다. 근데 수분과 용해되면은 암모니아 수가 된다고 그랬죠? 네. 이제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암모니아 수가 된다. 그 암모니아가 NH3고 물이 뭐예요? H2OA인데 암모니아 수가 NH 이게 4OH가 돼요. H2O라고 하는 것이 H하고 OH 이렇게 수소하고 수산기가 붙어 있는 형태이죠. 네. 따라서 NH3하고 이거 다 합해주면 3가 4개가 되는 거죠. NH4 그 다음에 OH가 되는데 뒤에 OH가 있으니까 암모니아 수는 알칼리성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죠. 알칼리성. 알칼리성은 금속을 부식시키지는 않아요. 금속을 녹이지는 않아요. 산과 알칼리 반대가 산인데 산은 금속을 녹여요. 금속을 부식시켜요. 예, 좀 연한 금속은 녹아버려요. 좀 강한 금속은 녹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녹더라도 표면이 다 부식이 돼요. 녹아내리면서. 근데 알칼리성은 부식은 안 돼요. 네. 알겠죠? 예, 부식은 안 된다. 대신에 어떤 성질이냐? 기름을 분해시켜요. 기름을 분해. 그리고 맹물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져 있으면 영도에서 얼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특징이 보면은 팽창밸브에서는 그냥 통과를 해요. 사실 수분이 섞여 있어도 팽창밸브는 어쩐다? 동결할까요? 아니에요. 팽창밸브를 그냥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섞여 있어도. 팽창밸브는 통과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동결은 되지 않아요. 프레온에 섞여 있을 때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이게 증발기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증발기에 유입돼서 들어갔어. 그러면 물은 성분이 100도에서 증발하려고 하고 일기압 기준이라면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3도씨에서 증발해요. 일기압 상태면.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섞어지면 어쩌냐면은 최소한 10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33.3도씨보다도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만 물이 섞어졌기 때문에 네.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만이 증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증발기 유입되면은 증발하는 온도, 증발기의 온도가 아니에요. 증발 온도가 어떤다?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증발기 온도가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증발 온도가 상승한다는 말은 증발기를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추면은 증발이 아예 안 되고 증발기 속에 분명히 암모니아 액체가 냉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액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증발을 하지 않아요. 증발기 속에서 증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열을 빨아들여서 액체가 기체로 막 변하면서 잡열을 빨아들여서 막 증발하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액체 표면에서 막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열을 빨아들이니까 활발해서 막 튀어나가는 게 이게 증기인데 얼마나 세게 튀어나가느냐 그것을 증기압이라고 해요. 냉매 구비 조건 보면은 증기압이 클 것. 그 말은 뭐냐면은 증발이 어떻게 활발하게 일어날까.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말은 열을 어떻게 그만큼 신속하게 잘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열을 빨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운동이 막 활발해져서 액체 표면을 뚫고 튕겨나가죠. 그게 증기예요. 근데 물이 섞어지면은 그게 둔화가 돼요. 증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는 압력이 증기압이라는데 증기압이 어쩐다? 저하돼요. 증발하는 압력, 증발 압력 또는 증기 압력이 어쩐다? 저하된다. 떨어진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증발 잘 안 한다. 널쩍지 있는 거예요. 복습도 안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업 시간 중에 복습하는 거 착착착 있습니다. 이게 물 먹었냐고 다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압축기로 넘어갔어요. 압축기로 들어갔습니다. 압축기로 유입됐어요. 뭐가? 수분이 포함된 냉매가. 예, 그러면은 이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은 특징이 뭘 분해한다고요? 기름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압축기로 들어가면은 압축기 속에 쫙 윤활유가 발려져 있죠. 기름이. 그래서 윤활유가 분해될 거예요. 윤활유가 분해돼서 윤활유 색깔이 원래 약간 노란빛이 도는 투명한 색깔에 가까운 것이 신선한 윤활유입니다. 깨끗한 윤활유.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은 하얗게 돼요. 하얗게. 응? 하얗게 우유빛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되면서 탁해진다. 투명한 것이 어때요? 색깔을 막 띄게 되니까 탁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유빛 형태로 탁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탁액 현상이라고. 유탁액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윤활유가 분해됐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유탁액 현상이 일어나면 윤활유로서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윤활유에 뭐가 떨어진다? 점도가 떨어지고 점도가 확 떨어지고 윤활 기능을 상실합니다. 윤활 기능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압축기 내에서 구동하는 부분이 아주 마찰을 심하게 일으키겠죠? 열받게 되고 그러면 압축기에 무리가 가는 거죠. 뻑뻑하게 되는 거죠. 윤활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활유 기능을 못해요. 윤활유 안 발라진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심하면. 이해하셨죠? 네. 이런 안 좋은 점을 유발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치들마다 다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 건 아니라서 팽창밸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직전에 어째야 되겠어요? 네? 건조기를 설치한다. 자, 그럼 수분이 유입되면은 차례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팽창밸브 통과하기 전에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프레온 같은 경우는 프레온은 수분과 용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용해, 녹는 것이 안 돼요.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레온은 구조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기름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성질이 기름과 유사하다. 그래서 기름은 잘 타는데 타는 성질로 유사하다는 게 아니고 유사한 구조죠. 구조식으로 보면은 메탄이나 에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탄, 에탄 구조에서 수소 있던 자리에 수소를 떼어내고 칠적, 불소, 염소 이런 걸 붙인 거죠. 할로겐으로 붙인 것이라서 구조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무엇이가 다 똑같아. 지붕 색깔만 틀려. 그렇다면 예?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런 집 많이 해서 다 똑같잖아요. 일상생활도 다 똑같아요. 다 파랗게 지붕이 다 스트레이트 다 앉아. 새마을 운동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 그래서 이 프레온은 수분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 다니기 때문에 프레온 따로 물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첫째로는 팽창 밸브를 통과를 못해요. 팽창 밸브 통과 시 프레온은 쏙 지나가서 온도가 툭 떨어지는데 수분은 싹 따라가려다가 얼어버려요. 0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죠. 얼어버려요. 팽창 밸브 통과 시 수분이 얼어요. 그것을 이제 동결된다. 얼마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혀요. 폐쇄. 그럼 폐쇄가 되면 끝나느냐? 아니죠. 냉매 순환이 된다 안 된다? 냉매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냉매가 돌지를 못해요. 정지하는 거죠. 증발기로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수분이 존재하면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화학 반응은 원래 고온 고압일 때 잘 일어납니다. 네? 화학 반응은 이제 아레니우스의 설에 의하면 썰에 의하면 10도가 상승할 때마다 화학 반응이 2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딱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서 고온 고압일 때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수분 존재 시에 프레온이 분해가 돼서 분해가 되면서 뭐가 나오냐?
HF하고 HCl이 생성이 된다. 그랬었어요. 프레온 구조는 사실 이렇게 메탄이나 또는 에탄이나 다 수소 붙어 있죠? 네. CH4나 C2H6 이렇게 CH4 메탄이나 C2H6에서 수소 대신 떼어내고 한 개로 괜찮고 두 개, 세 개, 네 개도 괜찮아요. 불소나 염소를 치환한 거예요. 치환. 네. 위치 교환한 거라고 그랬어요. 불소, 염소를 7쪽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복습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압축 정리해 주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알겠죠? 따라서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것이 분해를 일으키면서 수소 남아있던 것들 혹시나 다 안 떼어내고 남아있다면 이렇게 남아있는 수소 성분이나 또는 붙였던 뭐 불소 또는 남아있는 수소 성분이나 염소 성분하고 결합되어서 HF나 HCl 생성된다. HF는 불산이라고 해요. 네. 또는 같은 말로 불화수소. 단일 성분으로 한 가지 상태의 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화수소산이. 네. 유리도 녹여버려요. 일반 산은 유리 그리스다 담아놓으면 유리가 안 녹아요. 근데 이것은 불화수소산은 유리도 녹아버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너지 관리에서도 나와요. 유리질 성분의 물때 스케일이 끼었을 때는 그 세척제로 산세관 약품으로 불화수소산, 불산을 섞어서 청소를 해야지만이 그게 스케일, 물때가 벗어집니다. 이빨에 낀 때도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네. 응? 그렇죠? 보일러에 낀 딱딱한 때도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HCl은 뭐냐? 이럴 때 염산이에요, 염산. 그러면은 불산 염산이 생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금속을 어때요? 부식하기가 쉽죠. 금속을 부식하기 쉽잖아요. 네. 네? 네. 금속을 부식해, 금속을 녹인단 말이죠. 금속 종류도 약한 게 있고 좀 센 게 있다고 그랬죠. 약하고 센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온화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온화 경향이 핵의 힘이 약한 순서죠. 네. 화학에서 배웠잖아요. 순서가 칼카나 마하라 천리 준합 수구 수분 백금 일반 쇠로 된 배관, 쇠로 된 설비 이런 것들을 쓰면은 철이에요. 철이 주성분이에요. 그런데 산을 만나면 수소 앞쪽에서는 금속이 녹는다거나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요. 이게 심하다. 근데 수소 뒤쪽에 있는 것들은 좀 어찐다? 더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녹는다가 아니에요. 더디다.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주 재료로 배관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철로 된 철 위주의 배관이 있고요. 강관이라고 해요. 구리 위주로 된 동관 이런 위주가 될 텐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잘 사용을 않고 구리를 사용합니다. 프레온에서는 알겠죠? 구리를 사용한다. 그 이야기 있었죠? 금속 부식성 때문에. 그러면은 금속이 부식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요 뒤쪽은 부식이 전혀 안 되느냐? 아니에요. 금도 녹아요, 사실. 네. 염산과 질산을 섞어놓은 왕수라고 하는 강한 산에 금도 녹습니다. 녹아요. 그러니까 녹지 않는 금속은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화학 배울 때 처음에 잘못하면 요 뒤에는 절대 부식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산에 어때요? 어쨌든 간에 녹기는 녹습니다. 안 녹는 건 없어요.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설비에서 사용할 때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런 가능성 때문에 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구리를 쓰는 게 그래도 조금 생명이 길게 가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근데 구리가 결국 녹아요. 따라서 구리가 서서히 어때요? 동관이 서서히 부식이 돼요. 서서히 녹는 거죠. 구리가 용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용해가 되면 이온 상태로 녹아서 이게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냐? 압축기로 들어가요. 압축기로 유입이 되면은 이거 고온 상태죠?
앞쪽에 뜨겁죠? 뜨거우면은 이런 성분들은 샥 날아가 버린다. 그럼 어쩌냐? 구리 이온 상태, 구리 금속 성분만 쫙 남아요. 제가 이거 1001년 설명드렸어요. 염전에서 분명히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있는데 태양빛 쫙 뜨겁게 받으면 어때요? 물만 쫙 날아가고 소금만 쫙 남는다 그랬죠? 이거 녹아있는데 싹 날아가면은 뭐만 남냐? 구리 성분만 남아요. 어디에가? 뜨거운데. 그럼 압축기에 어디가 뜨겁냐? 마찰밴드, 피스톤 같은데, 실린더 안쪽 벽 이런 데가 제일 뜨거워요. 그 자리만 쫙 구리가 남아요. 즉 코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 실린더 내 벽에 어떻게 된다? 구리가 어쩐다? 코팅, 보금이 된다. 그래서 구리 보금 현상 그렇게 말하고요. 구리를 이제 한자로 써서 그냥 그래서 동보금 현상 이렇게 말하고 또는 동부착 현상 똑같아요. 구리 부착 현상, 구리 도금 현상, 동도금 현상, 동부착 현상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현상이 되면은 압축기 속이 좁아지죠. 점점 코팅이 되면은 간극이 좁아지는 거죠. 그럼 피스톤이 못 움직이게 되죠. 압축기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현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수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프레온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든 프레온이든 수분 들어가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팽창밸브 일단 통과 못하게 직전에 건조기를 설치해요. 건조기. 영어로는 드라이어라고 해요. 설치해서 수분을 어때요? 제거하는 거죠. 이런 수분을 어쩐다? 제거해주기 위해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적절하게 잘 빨아들이고 수분이 하나도 안 남았느냐 아니면 수분이 계속 남아있냐 냉매 상태를 색깔로 판별하기 위해서 건조기 전에 또 뭘 다냐 하면 뭘 달까요? 투시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시경, 사이트 글라스 아시겠죠? 네, 지금 부속 장치하고 연결된 아모니아와 프레온 냉매의 특징이 전혀 180도 반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건 수분이나 윤활유하고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하고 프레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뭘까? 패킹 부분인데요. 어떤 장치나 설비나 이런데 냉매가 흐르는 부분에 새지 말라고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패킹이죠. 기밀 유지. 기밀 유지한다는 게 비밀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새지 말라고 기체가 새지 말라고 밀폐를 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패킹 종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 그러면 신토부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암모니아하고 프레온 한번 보죠. 암모니아는 천연에서도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방귀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방귀 끼면은 프레온이 나온다? 아 이건 자격증 안 따도 됩니다. 알겠죠? 적당히 이렇게 힘 조절을 하면은 프레온 22가 나오고 어떤 때는 살짝 눌러 끼면은 호남 냉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 인공이란 말이에요. 미모합성이죠. 이건 천연이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좋은 거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암모니아는 뭐냐 하면은 천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천연공주. 암모니아는 천연공주. 그러면 프레온은 뭘 쓰냐? 합성공주. 천연공무, 합성공무 사용되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냉매 이제 뭐 중요한 특징들은 뭐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